사람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 그 돈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제 손으로 해버렸습니다. 눈 뜨고도 당했으니 할 말이 없쇼.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노후가 막막하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3이고요. 부산 사하구에서 혼자 삽니다. 원래는 택시 기사였어요. 부산 시내를 30년 넘게 돌아다녔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핸들 잡고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힘들어 보이겠지만 제겐 그게 전부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아내하고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서로 지쳐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 딸 둘 다 서울로 올라가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안부 전화 한 통씩 오는 정도예요. 뭐 하는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택시 일도 접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때가 61세였나요? 그것도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국민연금이랑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월세는 아니지만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이불 2장 덮고 자는 날이 더 많고요. 마트 가서도 계산기 두드려가며 장을 봅니다. 계란 한 판 사려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날도 있어요. 참 초라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은 대충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때우고요. 설거지 마치고 할 일이 없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페이스북을 열었죠. 그때 처음 본 광고가 있었습니다. 매일 1% 수익 보장. 전문가 무료 컨설팅. 노후 걱정 끝. 파란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큼직하게 써져 있더군요. 사진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차트 같은 걸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아니 1%면 은행 이자보다 몇십 배는 많은 거 아닌가. 말이 되나 싶다가도 댓글들을 보니까 진짜 돈 벌었다는 얘기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병원비 마련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손자 용돈 걱정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김영수님 축하드립니다. VIP 투자클럽 초대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선별된 고객만 모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보다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정중했습니다. 김영수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프리미엄 투자 서비스에 모실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정된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제안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고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묘하게 좋더군요. 택시 기사할 때는 아저씨 소리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열렸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환영한다는 인사말이었고요. 그 다음엔 매수, 매도, 수익률 같은 낯선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영자라는 사람의 닉네임은
김 팀장이었습니다. 말투가 정중하고 빨랐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적은 연금으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히더군요. 그래,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책임져 보자.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통장에서 100만 원을 뺐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그 돈이면 2달은 넉넉히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김 팀장이 말하길 적게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받아보니 뭔가 회사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영수 고객님, 수익금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115만 원입니다. 계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들어와 있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저절로 불어난다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15만 원이라니 택시 기사할 때 하루 벌이보다 많았어요. 채팅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익 인증들이 올라왔습니다. 70대 회원 박순자님, 오늘 12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대구 거주 이철수님 단타 성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김 팀장은 저에게 따로 개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영수 고객님 첫 투자 성공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더 해보시면 안정적인 월 수익 가능하십니다. 처음으로 노후가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왠지 금화처럼 반짝거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1년 뒤엔 얼마가 될까? 5년 뒤엔 얼마나 될까? 며칠 뒤 저는 다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첫 번째 성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김 팀장이 말하길 골드 등급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2주가 지났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58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80만 원이 불어났네요. 이번엔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회다.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김 팀장은 저를 특별 회원으로 초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선 더 전문적인 정보를 주고 수익률도 더 높다고 했어요.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지금까지 2번 다 성공했는데 이번엔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긁어 모았어요. 정확히 1,5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날 밤 다이아몬드 회원 채팅방에 초대받았어요. 거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 수도 적고 조용했어요. 김 팀장은 저를 VIP 고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VIP 고객님, 이번 주 목표 수익률 달성 예정입니다. 명단에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 기사로 살 때는 아저씨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VIP 고객님이라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제 전 재산 2,100만 원이 앱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 저는 매일 출근하듯 채팅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대가 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번엔 다르구나. 내가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게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요. 다이아몬드 회원방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 팀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김영수 VIP님, 곧 대형 호재가 터질 예정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더군요. 무슨 호재냐고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이번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다만 최소 투자 금액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래티넘 등급으로 올라가야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래티넘이요? 그게 뭔가요? 하고 물었죠. 김 팀장 말로는 전체 회원 중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특별한 등급이라고 했어요. 거기선 일반 회원들은 절대 못 받는 극비 정보를 준다고 하더군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면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김 팀장이 계속 설득했어요. 김영수님 같은 분이야말로 플래티넘 등급에 어울리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투자 센스가 남다르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투자 센스가 있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때 채팅방에 다른 회원들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대전 거주 정민호님 플래티넘 승급 축하드립니다. 울산 박정숙님 이번 주 수익률 23% 달성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23%라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만약 제가 3천만 원을 넣고 23% 수익을 낸다면 69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루벌이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저만을 위한 특별 메시지도 계속 보냈어요. 김영수님은 정말 보기 드문 분입니다. 투자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세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모시고 싶은 고객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 같은 늙은 택시 기사가 투자 감각이 남다르다니요. 평생 누구한테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대우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혹시라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3번 다 성공했는데 이번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전세집 보증금을 뺐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월세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더 끌어왔죠. 정확히 3,2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송금하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플래티넘 회원방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는 정말 달랐어요. 회원이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김 팀장은 저를 김영수 플래티넘 고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래티넘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30% 이상 수익 예상됩니다. 김영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투자자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진정한 투자자라니요. 평생 남의 차 몰고 살던 제가 투자자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이제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채팅방에는 매일 수익 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 거주 이 회장님, 오늘 47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박사모님 단타 성공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런 호칭들이 신기했어요. 김 팀장이 저한테도 말했어요. 김영수 회장님도 곧 그런 수익 올리실 겁니다. 회장님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택시 기사할 때는 아저씨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언제쯤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플래티넘 회원이 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이었죠. 어떤 날은 매수 타이밍이 헷갈리게 올라오고, 어떤 날은 김 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며 대신 박 과장님이 도와드린다고 하고요. 다른 회원들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수익 인증을 자주 올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혹시 다들 큰 수익을 내서 바빠진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수익금 지급이 자꾸 미뤄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금융당국 점검으로 인한 일시 지연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언제쯤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그랬더니 답변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김영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출금하시면 손해입니다. 손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왔어요. 지금 큰 상승장이 오고 있어서 출금하시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훨씬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회원들은 여전히 수익 인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 송파 최 부장님, 오늘 32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김 이사님 단타 성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 다른 사람들은 되고 나만 안 되는 걸까요? 김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플래티넘 회원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더 큰 수익을 위해서라고요. 그 말이 그럴듯해 보여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김 팀장이 갑자기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김영수 회장님,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완전 출금을 원하시면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금융당국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이요? 얼마나요? 했더니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넣으면 24시간 안에 지금까지의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출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총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4,800만 원이라니 제가 넣은 돈의 1.5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수익이 나온 걸까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제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김 팀장에게 돈이 없다고 했더니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회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요.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집값이 3억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면 바로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득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3,2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돈이 다 날아간다면 정말 끝장이거든요. 고민 끝에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로 1,000만 원은 쉽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대출 서류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 팀장이 계속 안심시켜줬어요. 김영수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대출이 나온 그날 바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4,800만 원을 받고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정말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입금 확인하셨죠? 언제쯤 출금 가능할까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읽음 표시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채팅방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시황 분석이 올라오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김 팀장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왜 답장이 없으세요? 출금 언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읽음 표시만 계속 뜰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김영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짧은 답장이 전부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김 팀장은 길고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엔 너무 성의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글도 자세히 봤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수익 인증을 올리는 사람들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어제까지 박 이사님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김 부장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체도 다 비슷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게 사기구나. 내가 완전히 당한 거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기다려봤습니다. 저녁 7시쯤 김 팀장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김영수님,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채팅방도 조용하기만 했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 채팅방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을 껐다 켜보고, 폰을 재시작해보고, 와이파이도 끊었다 연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채팅방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팀장 개인 대화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4,2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8만 원. 그마저도 이번 달 관리비를 내면 거의 남지 않을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담보대출 1,000만 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이런 뻔한 사기에 당할 수가 있지? 스스로가 한심하고 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김 팀장의 정중한 말투, VIP 고객님이라는 호칭, 플래티넘 회원이라는 달콤한 유혹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담보대출 때문에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는 많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서 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왔어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십 명이 수백억 원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들이 검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요즘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수법도 거의 비슷했고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봤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는다는 사실을요. 그제야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다들 노후 자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자고 했어요. 피해자 모임에 처음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산 시민회관 작은 회의실에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얼굴들이 하나같이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처음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당한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천에서 온 박순자 할머니는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결국 집까지 날렸다고 했어요. 대구에서 온 이철수 할아버지는 1억 2천만 원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결혼자금까지 모두 털렸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수법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실제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엔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고
마지막엔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은 서울에서 온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신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조직의 일부가 검거되었고, 김 팀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실제로는 20대 청년이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피해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기 수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까지 같은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당한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 페이스북 광고를 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00만 원을 보낸 것까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써내려갔어요. 쓰다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저 같은 진술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특히 송금 과정이나 대화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피해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위로만 하던 분위기였는데 점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런 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각자 사는 지역에서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사기 예방 강의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자가 직접 말하는 게 더 생생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 제안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복지관에 연락해서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일주일 후에 첫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 정말 떨렸어요. 3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당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어떻게 페이스북 광고에 혹했는지, 왜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4,200만 원을 잃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한숨 소리도 나오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유혹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당한 분이 있으셨나 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고마다고 하시더군요. 최근에 비슷한 카톡이 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강의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가서 팀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부산 동구의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이에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요리도 못하지만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예전 집과 비교하면 초라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복지관 강의료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럭저럭 살만해요. 예전처럼 마트에서 계산기 두드릴 필요는 없어졌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복지관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거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없어요. 6개월 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기 조직이 검거되어서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고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3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잃은 4,200만 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요. 그 돈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옷도 한 벌 사고 보약도 좀 먹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총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분들이 20명도 넘어요. 그분들이 잃을 뻔한 돈만 해도 몇억 원이 될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노후 자금 지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당한 일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위로가 됩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단순한 투자 사기만이 아니라 건강식품, 의료기기, 심지어 자녀 사칭까지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특히 외로운 노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게 무서워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쉬운 돈은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라고 말씀드려요. 저처럼 외로운 분들은 복지관이나 구청에라도 가서 상담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라고 해서 숨어 살 필요는 없어요. 아들과도 최근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강의하는 기사가 지역신문에 났는데 그걸 누군가가 아들한테 보내줬나 봐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물어보더군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몰랐다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돈 걱정하는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빠라니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돈을 잃은 건 아직도 아깝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당신을 특별하다고 하거나 VIP라고 부르거나 선택받았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재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모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미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경찰서든 소비자 보호원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신고하시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함께 싸우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69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사람들과의 연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속았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